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몸이 무겁다고 느끼시나요? 거울을 보면 눈꺼풀이 퉁퉁 부어 있고 손가락에 낀 반지가 꽉 끼는 느낌 받아보셨죠? 밥을 줄이고 운동도 하는데 왜 피로는 그대로일까요? 많은 분들이 물만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믿고 계시지만 사실은 그게 붓기와 피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30년간 전해질과 수분 균형을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수천 명의 시니어 분들과 상담하면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 거기에 단 한 꼬집의 차이가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는 점이죠. 많은 분들이 아침엔 맹물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다. 깨끗한 정수기 물을 벌컥 마시면 몸속 노폐물이 다 빠져나간다고 믿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하지만 제가 연구실에서 관찰한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맹물만 마시면 오히려 세포가 물을 머금고 붓기가 심해지고 피로감이 더 올라가더군요.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의 세포는 물만으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세포막을 통과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하려면 전해질이라는 열쇠가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나트륨은 세포문을 여는 가장 중요한 키카드 역할을 합니다. 이 키가 없으면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세포는 갈증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아침 소금물 한 잔이 어떻게 세포를 깨우고 뱃살과 붓기와 피로를 줄이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어떤 분들은 절대 이 방법을 하면 안 되는지도 함께 말씀드릴 거예요. 혈압이나 심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특히 주의가 필요하거든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아침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이해하실 겁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아침마다 붓기 때문에 힘드신가요?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얼마 전에 제게 상담을 받으러 오신 67세 김영자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정말 성실하게 건강관리를 하시던 분이에요. 매일 아침 산책도 나가시고 채소 위주로 식사하고 물도 열심히 마시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손가락 반지가 끼이지 않을 정도로 손이 부어 있다는 거였죠. 김영자님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저한테 오시기 전까지 여러 방법을 다 시도해 보셨대요. 저염식도 해보고 과일만 먹는 날도 있었고 물을 더 많이 마시라는 말을 들어서 하루에 2리터씩 억지로 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오전 내내 피곤하고 심지어 머리도 자주 아프다고 하셨어요. 제가 첫 상담에서 물어봤습니다. 아침 첫 물 한 잔을 어떻게 드시냐고요? 김영자님은 주저없이 대답하셨어요. 늘 차가운 정수기 물을 벌컥벌컥 마신다고 하셨죠. 깨끗한 물이 좋다고 생각하셔서 맹물만 고집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일염 한 꼬집, 그러니까 0.5g도 안 되는 양을 타서 아침 공복에 천천히 30초 동안 마셔보시라고요. 처음엔 김영자님도 의아해 하셨어요. 소금을 먹으라고요? 저염식을 하라고 하지 않았냐고 되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설명해 드렸습니다. 소금을 많이 먹는 건 문제지만 적당한 전해질은 오히려 세포가 물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도와준다고요. 김영자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3일간 시도해 보셨어요. 그리고 3일 차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얼굴 붓기가 확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다고, 손가락도 한결 편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7일 차가 되니까 더 놀라운 변화가 왔습니다. 허리띠가 한 칸 여유로워졌다고 하시더군요. 무리한 운동도 복잡한 식단도 없이 말이죠.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단순히 김영자님만의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계셨거든요. 물을 열심히 마시는데 오히려 붓고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이유를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이런 변화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아침 루틴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예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 일상에서 붓기와 피로를 부르는 아침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여러분이 내일 시작할 시간을 남겨주세요. 아침 7시, 아침 6시 30분 이렇게 구체적으로요. 실제로 시간을 적으면 실천율이 3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침마다 맹물만 마시는 분들 계시죠? 깨끗한 정수기 물이나 생수를 벌컥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붓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맹물은 체내 나트륨 농도를 순간적으로 희석시켜요. 그러면 우리 몸은 농도를 맞추려고 세포 안에 물을 가두기 시작합니다.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공복 상태에서 전해질이 결핍되면 오히려 붓기와 피로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포가 물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그냥 머금고만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72세 박명호 님도 비슷한 경우였어요. 매일 아침 생수를 1리터씩 마셨는데 아침마다 얼굴이 붓고 두통이 심했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 200ml에 1000일염 한 꼬집, 그러니까 0.3에서 0.5g 정도를 타서 아침 첫 물로 마시는 걸 권해드렸습니다. 소금이 들어가면 전해질 농도가 맞춰지면서 세포가 물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거든요. 다만 혈압 조절 중이거나 심장 기능이 약한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어떤 물을 드시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차가운 물로 위를 자극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잠에서 깨자마자 시원한 냉수를 벌컥 마시시는데 찬물은 위 점막을 자극해서 수분 흡수를 늦춥니다. 서울대 식품영양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미지근한 물이 냉수보다 체내 흡수율이 30%나 높다고 해요. 70세 윤정자님은 늘 냉수로 속을 달래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물 온도를 바꿔보라고 권했습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 그러니까 약 35도에서 40도 정도로 조절하시라고요. 너무 뜨거운 물은 입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미지근한 정도가 딱 좋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냉수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세 번째는 아침 식사 직후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에요. 음식 섭취 직후에 물을 마시면 위산이 희석되어서 소화가 느려집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연구에 따르면 식전 20분에 수분을 섭취하는 게 위의 부담을 줄이고 포만감을 높인다고 해요. 65세 정인수님도 식사 후에 물을 마셨다가 속이 더부룩해졌는데 식전 20분으로 바꾸니까 훨씬 편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소금물을 마신 후 20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커피나 과일즙도 물의 희석 작용을 일으키니까 같은 시간에는 피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식사 전후에 언제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네 번째로 짚어볼 습관은 너무 적은 양의 물을 섭취하는 거예요. 수분 부족은 혈액 점도를 높이고 피로감을 증가시킵니다. 한국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65세 이상 분들 중 40%가 만성 탈수 상태로 확인됐대요. 69세 김정호님은 하루에 물을 2~3컵만 마셨다가 오후마다 피곤하고 두통이 심했다고 하셨어요. 아침 소금물 한 잔 외에도 하루 총 1리터에서 1.2리터 정도는 틈틈이 나누어서 마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몇 컵 정도 마시나요? 다섯 번째는 정제염을 사용하는 습관입니다.
정제염은 미네랄이 거의 제거되어서 나트륨만 남은 상태예요. 부산대 식품과학연구소에서는 천일염이 마그네슘과 칼륨 함량이 높아서 체내 전해질 균형에 유리하다고 밝혔어요. 71세 이은미님은 소금물 루틴을 정제염으로 했을 때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 천일염으로 바꾸자 5일 만에 붓기가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일염이나 핑크솔트를 사용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요오드 함량이 높은 소금은 공복에는 피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집에서 어떤 소금을 쓰고 계신가요? 여섯 번째 습관은 물을 너무 빨리 마시는 거예요.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위장이 놀라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서 위 근육도 약해지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상담한 68세 최영희 님도 늘 물을 급하게 마시다가 속이 더부룩하고 트림이 자주 나왔다고 하셨어요. 물은 한 모금씩 입에 머금고 천천히 삼키는 게 좋습니다. 특히 소금물은 입안 점막에서부터 전해질 흡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더욱 천천히 마셔야 효과가 커요. 30초 정도 시간을 두고 천천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급하게 마시는 것보다 훨씬 속도 편하고 흡수도 잘 됩니다. 일곱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양치하고 물 마시는 순서예요. 많은 분들이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양치하고 나서 물을 마시시는데 사실은 물을 먼저 마시는 게 더 좋습니다. 밤새 입안에 고인 침에는 소화효소가 많이 들어 있거든요. 이걸 물과 함께 삼키면 위장 활동을 깨우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침을 삼키고 바로 소금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양치하는 순서로 바꿔보세요. 74세 강순자 님도 이 순서로 바꾸고 나서 아침 소화가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작은 순서 하나 바꾸는 것만으로도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습관은 물에 다른 걸 타서 마시는 거예요. 레몬물이나 꿀물이 좋다고 해서 아침마다 타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복에는 오히려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당분이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인슐린 반응이 일어나요. 그러면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오전 내내 나른해집니다. 아침 첫 물은 순수하게 물과 소금만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레몬이나 꿀은 아침 식사 후에 드시는 걸 권합니다. 67세 박미숙 님도 늘 꿀물로 하루를 시작했는데 순수 소금물로 바꾸고 나서 오전 집중력이 훨씬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이렇게 8가지 습관만 고쳐도 몸의 균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 숨어 있던 작은 실수들이 사실은 붓기와 피로의 원인이었던 거예요. 이제는 반대로 붓기와 피로를 줄이는 아침 소금물 루틴 실천법으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준비입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와 천일염 한 꼬집, 그러니까 0.3에서 0.5g 정도면 충분해요. 중요한 건 입맛으로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짜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가거든요. 전날 밤에 물컵과 소금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아요. 침대 옆 탁자나 주방 식탁 위에 놓아 두시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바로 마실 수 있거든요. 73세 홍경희 님은 늘 까먹다가 전날 밤에 준비하는 습관을 들이고 나서 매일 빠짐없이 실천할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내일 아침 여러분도 준비해 두실 수 있나요? 두 번째는 마시는 방법이에요. 물을 입에 머금으면 입안 점막에서부터 전해질 흡수가 시작됩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지 말고 30초 동안 천천히 삼키는 게 핵심이에요. 한 모금 머금고 5초 정도 입안에 두었다가 삼키고 또 한 모금 머금고 삼키고 이렇게 반복하세요. 급하게 마시면 위가 놀라서 경련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위 근육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70세 신영호 님도 처음엔 습관대로 급하게 마셨다가 속이 불편했는데 천천히 마시는 방법으로 바꾸고 나서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평소에 물을 어떻게 마시시나요? 세 번째 단계는 20분 금식입니다. 소금물 마신 후 20분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전해질 흡수 효과가 희석되거든요. 커피도 안 되고 과일도 안 되고 주스도 안 됩니다. 순수하게 물과 소금만 먼저 들어가야 세포가 제대로 깨어나요. 이 20분 동안 뭘 하시면 좋으냐고요? 세수하고 옷 갈아입고 가벼운 스트레칭 하시면 딱 맞아요. 창문 열고 심호흡 몇 번 하시는 것도 좋고요. 66세 이정혜님은 이 시간에 라디오 체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몸도 깨우고 시간도 보내고 일석이조라고 하셨어요. 식전 금식 20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번째는 일정을 고정하는 겁니다. 같은 시간에 루틴을 반복하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매일 다른 시간에 하면 효과가 떨어져요. 우리 몸은 규칙적인 패턴을 좋아하거든요. 아침 6시에 일어나시는 분은 6시 5분에, 7시에 일어나시는 분은 7시 5분에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휴대폰 알람에 소금물 타임이라고 설정해 두세요. 처음 3일간은 알람이 울리면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몸이 자동으로 그 시간을 기억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영상 멈추고 알람 설정하고 오세요. 설정하셨으면 댓글에 몇 시로 정했는지 남겨주세요. 아침 6시 30분, 아침 7시 이렇게요. 함께 시작하는 분들이 많을수록 더 힘이 나거든요. 75세 김철수님은 알람 없이도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이 떠진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하루 중 어떤 시간이 가장 여유로우신가요? 다섯 번째는 3주 지속입니다. 세포가 새로운 리듬을 기억하기까지는 평균 21일이 걸려요. 중간에 중단하면 초기 반응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3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진짜 효과를 체감할 수 있어요. 7일 단위로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붓기는 어떤지, 피로는 어떤지, 집중력은 어떤지, 소화는 어떤지, 수면은 어떤지 이렇게 5가지 항목을 매일 점검하는 겁니다. 72세 안정희님은 수첩에 동그라미 X 표시로 기록했는데 2주 차부터 동그라미가 확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3주간 작은 습관 도전해 보시겠어요? 여섯 번째는 소금 종류를 정확히 선택하는 겁니다. 천일염이나 핑크솔트가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천일염은 바닷물을 햇볕에 말려서 만들기 때문에 마그네슘, 칼륨, 칼슘 같은 미네랄이 함께 들어 있어요. 이 미네랄들이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반면에 정제염은 화학 처리를 거쳐서 순수한 나트륨만 남은 상태예요. 몸에서 필요한 다른 미네랄은 다 빠져나간 거죠. 그래서 같은 소금물이라도 천일염으로 만든 거랑 정제염으로 만든 거랑 효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마트에서 소금 사실 때 성분표를 꼭 확인해 보세요. 일곱 번째는 물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미지근하다는 게 사람마다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정확히는 35도에서 40도 사이가 적당해요. 손가락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딱 맞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입 점막이 자극받고 너무 차가우면 위가 놀라요. 온도계로 매번 재기는 번거로우니까 처음 일주일만 온도를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감이 잡혀서 나중엔 손으로 만져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69세 유미선님은 처음엔 온도계로 쟀는데 지금은 손 감각만으로도 정확하게 맞춘다고 하셨어요. 여덟 번째는 양을 정확히 지키는 겁니다. 물 200ml, 소금 0.5g 이하. 이 비율이 정말 중요해요. 물이 너무 많으면 소금 농도가 낮아져서 효과가 떨어지고 소금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혈압에 부담이 갑니다. 계량 스푼이 있으면 좋지만 없으면 손가락 2개로 집은 정도가 딱 맞아요. 처음엔 정확하게 재서 드시다가 익숙해지면 감으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짠맛이 거의 안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입에 넣었을 때 물맛이랑 거의 차이가 없어야 적당한 농도입니다. 74세 조명희님은 처음에 너무 짜게 만들어서 실패했는데 농도를 낮추고 나서 효과를 봤다고 하셨어요. 아홉 번째는 다른 습관과 연결하는 겁니다. 소금물 루틴을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다른 건강 습관과 함께하면 훨씬 효과가 커요.
소금물 마시고 20분 후에 가볍게 산책 나가시면 세포 활성화가 더 빨라집니다. 아니면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심호흡 운동을 하셔도 좋아요. 71세 박영길님은 소금물 마시고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오르내린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몸이 더 빨리 깨어나고 하루가 가벼워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10번째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배우자나 형제 자매랑 같이 하면 더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서로 챙겨주고 격려해 주면서 하면 재미도 있고 동기부여도 돼요. 68세 최순덕님은 남편분이랑 같이 시작했는데 서로 경쟁하듯이 하다 보니 어느새 3개월이 넘었다고 하셨어요. 가족이 함께하면 식습관 전체가 건강해지는 효과도 있어요. 한 사람이 바뀌면 온 가족이 바뀌거든요. 손주들한테도 좋은 습관을 물려줄 수 있고요. 건강은 혼자만의 일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행복이니까요. 혹시 옆에 가족분이나 지인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 링크를 카카오톡으로 바로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댓글에 가족이랑 같이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이제 마무리해서 오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여러분이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기억나시죠? 우리가 함께 알아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째, 맹물만 마시는 습관은 세포문을 닫습니다. 아무리 물을 많이 마셔도 전해질이 없으면 세포는 갈증 상태로 남아 있어요. 둘째, 소금물 한 잔은 세포의 키카드입니다. 0.5%의 황금 농도만 지켜도 세포막이 열리고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전달됩니다. 셋째, 이 루틴을 제대로 실천하면 붓기와 피로가 줄고 아침이 가벼워집니다. 저한테 상담받으신 분들 중에 7일 만에 허리띠 한 칸이 여유로워진 분들도 계시고 아침 붓기가 확 줄어든 분들도 많으세요. 오전 집중력이 회복되고 두통이 사라졌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잘못된 상식은 뭐였나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무조건 좋다는 생각이었죠. 올바른 방법은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물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타이밍과 농도가 중요해요. 하루에 2리터씩 억지로 마시는 것보다 적당한 전해질이 들어간 물을 규칙적으로 마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만약에 이 루틴을 제대로 하지 않고 계속 잘못된 방식으로 물을 마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붓기는 계속되고 피로는 쌓이고 아침마다 거울 보기가 싫어질 겁니다. 몸은 점점 무거워지고 허리띠는 점점 조여오고 하루 종일 나른하고 집중력도 떨어질 거예요. 심하면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7일 후에 거울을 보면 얼굴선이 또렷해져 있을 겁니다. 손가락 반지가 헐렁해지고 양말 자국이 덜 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요. 2주 후엔 허리띠가 한 칸 여유로워지고 오전 내내 집중력이 유지되고 오후에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3주 후엔 이게 완전히 습관이 돼서 알람 없이도 자동으로 하게 되고 몸이 스스로 그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몇 달 후엔 건강검진 수치도 개선되고 주변 사람들이 요즘 뭐 좋은 일 있어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얼굴이 밝아져요.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저녁 지금 이 영상 끝나고 나서 주방에 가세요. 물컵 하나랑 천일염을 식탁 옆에 두세요. 내일 아침 눈 뜨자마자 그 컵에 미지근한 물 200ml를 따르고 천일염 한 꼬집을 타서 천천히 30초 동안 마셔보세요. 그게 다예요. 거창한 운동도 필요 없고 복잡한 식단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물 한 잔, 소금 한 꼬집, 30초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하루를 바꾸고 일주일을 바꾸고 한 달을 바꾸고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붓기를 되돌리는 저녁 루틴도 함께 다뤄드리겠습니다. 아침 루틴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저녁 루틴까지 더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밤새 쌓인 노폐물을 어떻게 배출하고 숙면을 위해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한 문장만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 바로 해볼게요.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몸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내일 아침 7시 소금물 타임 시작합니다. 딱 한 줄이면 됩니다. 구체적인 시간을 적으면 실천율이 훨씬 높아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되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약속이 됩니다. 저는 30년간 전해질과 수분 균형을 연구해온 김도연 박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